우리 지난 시간에 강체의 자유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강체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겠습니다. 강체를 다룰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체는 질량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전운동에서는 회전관성을 다뤄야지 되는데 이 회전관성을 강체의 모양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회전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강체의 모양에 따라서 회전관성을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전관성이 무엇인지 복습해 보죠. 이렇게 질량이 크기를 갖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회전관성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었냐면 mr 제곱이었습니다. m은 질량의 그 물체의 질량인데 이것을 점으로 취급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질점이라고 하고 m은 그래서 질점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r 제곱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 회전관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회전관성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회전관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죠. 그래서 먼저 회전축이 어디인지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관성을 정할 때 회전관성은 mr 제곱으로 정하는데 r은 회전축에서 질점까지의 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인데, 그러면 강체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강체인데 그 강체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질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말은 강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세 개의 질점이 있다면 세 개의 질점 간의 거리는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1과 M2 사이의 거리, M2와 M3 사이의 거리, M1과 M3 사이의 거리는 안 바뀌어서 질량이 없는 단단한 막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면 그때 이놈들의 회전관성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회전관성은 질점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단순하게 각 질점의 회전관성을 더해주면 됩니다. 회전관성이 같으니까. 그러면 이 세 질점의 회전관성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 첫 번째 건 M1 R1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M2 R2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M3 R3 제곱,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 세 개를 해봤지만 여기서부터 바로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냐면 질점이 n개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그때 더해주는 것은 우리 이렇게 더하기 기호를 표시하면 좋죠. 그래서 이 더하기 기호는 여기에 mi, ri가 있는데 i가 n개라면 1에서부터 n까지 쭉 다 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점들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때 R1, R2, R3는 이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이것처럼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점에서 회전축의 수직으로 내려근 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어요. 회전축을 구할 때는 회전축에서부터 거리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앞에서 강조했지만 회전관성이 회전축이 바뀌면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점 두 개가 있을 때 R형 같은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막대는 질량이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질량 M이 지금 거리 L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회전관성을 우리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회전축을 한 질점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 A라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은 어떻게 될까? 네, 질량 곱하기 회전축에서 질점까지 거리의 제곱이죠. 그러면 첫 번째 질점은 거리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0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L이죠. 그러니까 L제곱 해서 이때 회전축이 두 질점 중에 하나를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A라는 회전축 주위의 회전관성은 ML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중심 가운데를 딱 지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두 질점까지의 거리가 2분의 L이 되죠. 그러면 이 B라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은 M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걸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제곱을 두 개를 더하니까 2분의 1 제곱이 됐죠. 이렇게 회전축이 바뀌면 회전관성이 ML 제곱에서 2분의 1 ML 제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관성이란 먼저 회전축이 얼마인지를 얘기한 다음에 얘기해야지, 그냥 무작정 어떤 것의 회전관성이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적인 물체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할까? 우리 연속적인 물체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언제 다뤄봤습니까? 우리 질량중심 구할 때 다뤄봤습니다. 그때는 우리 무엇이 필요했냐면 밀도가 필요했습니다. 균일한 질량 분포라고 할 때 우리 막대, 길이가 L인 막대 밀도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그럼 우리 선밀도를 생각했습니다. 선밀도는 질량 곱하기 길이였어요. 근데 이 막대에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으면 그럼 이렇게 구할 수가 없겠죠. 이때는 평균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길이를 더 짧게 합니다. 아주 짧게 해서 그 길이가 미분인 dx만큼 한다면 dx분의 dx에 해당하는 부분의 질량 하면은 그 부분의 밀도가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 선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밀도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 선밀도에다가 그 선의 길이를 곱하면 그 부분의 질량이 나오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면밀도도 구했고 부피밀도도 구했었죠. 선밀도는 람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이용했고 면밀도는 시그마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 부피밀도는 주로 로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 예로 이런 경우를 보겠어요. 질점들의 모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점들의 모임에서는 이렇게 더하기로 표시가 됐다면 이게 연속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연속체일 때는 이걸 잘게 자릅니다. 잘게 자라서 하나하나가 DM이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DM들에 대한 회전관성을 전부 더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DM 부분의 회전관성은 DM에다가 뭘 곱한 거겠습니까? 회전축에서의 거리 H죠. 이 H의 제곱을 곱한 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하는 게 바로 뭐겠어요? 연속체에서는 적분이죠. 그런데 이 DM이 여기에 이거 부피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면 부피 밀도에다가 부피 부피 요소를 곱하는 것이죠. DV를 곱했으니까 이 질량들이 분포된 부피에 대해서 그걸 적분하면 DV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러면 이때 이런 모양의 전체 모양의 회전관성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간단한 경우에 회전관성들을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막대기. 이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에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의 길이는 라지 L인데 거기에 질량 라지 M이 균일하게 분포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밀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선밀도는 람다는 라지 L분의 라지 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쪽 끝을 회전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회전축으로 한다면 그리고 임의의 이쪽 여기서부터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x인 곳에 dx만큼의 질량을 DM이라고 하면 자, 그 DM은 어떻게 됩니까? 이 DM은 람다에다가 dx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람다는 뭐였어요? L분의 M이죠. 그래서 이거는 L분의 M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막대의 회전관성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적분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적분합니까? 이번에는 DM이 X의 함수로 주어졌으니까 X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되겠어요. X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L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상수는 앞으로 잡아 뺍니다. X제곱만 남았어요. X제곱을 적분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3분의 X 3승이 되죠. 그래서 적분 구간을 집어넣으면 전적분은 무엇이 됐습니까? 3분의 1 ml 제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질량이 분포되어 있는 막대기의 경우에는 한쪽 끝을 회전축으로 할 때 회전관성이 3분의 1 ml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지 모양을 보도록 하겠어요. 반지 모양이란 원 둘레에 질량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지름은 회전축은 질량 중심을 지나고 요 반지의 면에 수직인 이런 회전축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라지 R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선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밀도는 전체 질량을 반지의 둘레의 길이로 나누면 되겠죠. 2파이R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d파이만큼 가는 요 부분의 질량이 뭔가 보면 저 부분의 길이는 r d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밀도에다가 dl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분의 m d파이가 저 부분의 dm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분하면 되겠어요. 뭘 곱해서? 네, 저 질량까지의 거리는 한 바퀴 삥 돌더라도 어디든지 라지 r이죠. 그래서 라지 r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다 집어넣어서 d파이에 대한 적분인데 이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상수죠. 그래서 적분하기가 쉽습니다. 상수를 전부 다 빼내면 d파이를 제로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그냥 2파이가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mr제곱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량이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가 r이니까 r에다가 전체 질량을 곱한 것이 회전관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걸로 이번에는 원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m 질량이 반지름이 r인 원판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역시 질량 중심을 지나는 원판의 수직이고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맨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원판의 밀도를 구해야 되겠어요. 무슨 밀도를 구합니까? 면 밀도를 구합니다. 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전체 질량을 요 면의 넓이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느냐? 저기에 조금은 반지 모양을 생각하겠어요. 반지름이 스몰 r이고 그것의 두께가 dr인 그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지 모양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이 반지 모양의 넓이 우리가 2강인가 3강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dr이 두께가 미분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쪽의 길이에다가 dr 곱하면 됐죠. 그래서 넓이는 얼마냐면 ds는 2파이r에다가 그냥 dr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 부분 반지 모양의 질량은 뭐가 되냐면 dm은 m분의 여기 시그마 2파이r dr 곱한 거가 되죠. 네, 그럼 이렇게 쉽게 되면 이놈을 어떻게 합니까? 반지의 질량을 알았으니까 dm 부분의 질량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r제곱을 곱하는 것이 네 r제곱 dm이 dm 부분의 회전관성이니까 이걸 다 적분해야 되겠습니다. 이 적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로에서부터 r까지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해 적분하는 거냐면 r3승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구하면 r3승에 대해 적분하면 4분의 r 4승이죠. 그래서 다 해봤더니 뭐가 됩니까? 2분의 1 mr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판이 있으면 원판의 중심축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은 2분의 1 mr제곱이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막대는 어떻습니까? 길이가 L이면 막대의 회전관성은 한쪽 끝을 회전축으로 할 때 3분의 1 ml제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어땠습니까? 반지는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일 때 뭐였어요? mr제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판은 어떻습니까? 역시 중심을 지날 때 이것의 회전관성은 무엇? 자, mr제곱인데 앞에 개수가 뭐가 붙습니까? 2분의 1이 붙죠. 2분의 1 mr제곱이다. 이런 것은 좀 기억해 두면 자 균일하게 여기에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면 회전관성이 2분의 1 mr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